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거리, 그랜드뷰 호텔 앞에서 나는 서 있었다. 손에는 방금 서명한 500억 원 규모의 계약서가 든 서류 가방을 꼭 쥐고. 물에 흠뻑 젖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순간 나는 자유를 느꼈다. 가족이 나를 버린 대가로 내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지만 오히려 내가 그들의 세상을 뒤집어 버렸다. 내 이름은 김지은. 33살, 마케팅 매니저에서 작은 스타트업 대표로 변신한 서울 출신 여자. 중산층 가정의 막내로 자랐고 늘 가족이 내 삶의 버팀목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청바지 한 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가족의 검은 양이었다. 4살 위 언니, 김수연은 부모님 눈에 완벽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였다. 언니가 만지는 모든 게 빛난다고 부모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엄마, 이수진 여사님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날카로운 혀와 완벽한 스타일로 유명했다. 항상 높은 기준을 강요하시며 나를 언니와 비교하셨다. 지은아, 언니처럼 조금만 신경 쓰면 너도 잘 될 텐데 그 미소는 입술만 웃을 뿐 눈에는 차가운 비판이 서려 있었다. 아빠, 김민호 씨는 재무 컨설턴트로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분이셨다.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내 생각해서 하는 거야. 지은이 그렇게 중얼거리시며 고개만 끄덕이실 뿐 나를 변호해 주신 적은 없었다. 언니 수연은 스포트라이트를 즐겼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명품 옷과 해외여행, 완벽한 미소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언니의 남편, 최준호는 서울대 MBA 출신 투자은행가로 신탁 기금까지 가진 집안. 부모님은 그 부부를 신처럼 숭배하셨다. 반면 나는 실망스러운 존재였다. 메리디안 투자사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면서도 직장 내 핵심 그룹에 끼지 못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 옷은 촌스럽고 아파트는 평범하며 성취는 늘 놀랍다고만 여겨졌다. 그 패턴은 일찍부터 시작됐다. 2022년 1월 12일 첫 번째 큰 배신이 일어났다.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가짜였다. 지은아, 작은 부탁 하나만. 결혼식 장소에서 추가 보증금이 필요해. 준호 보너스가 늦어져서 이번 달 좀 빠듯하네. 그렇게 1,500만 원이 날아갔다. 내 저축 통장이 텅 비었고 언니의 꿈같은 결혼식은 순조로워졌다. 6개월 후 상환을 물어보니 엄마가 끼어드셨다. 그건 선물이야, 지은아. 돈에 너무 인색하지 마.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다. 8월 가족 바비큐에서 아빠가 친척들 앞에서 내 할인 매장 블라우스를 비웃으셨다. 11월 추수감사절 저녁에 새 드레스를 입고 갔더니 언니가 드디어 거울 사봤어? 라고 물었다. 이런 비아냥의 항의하니 엄마의 문자 답변이 날아왔다. 너무 예민하네. 장난으로 한 소리야. 수연이는 장난도 잘 받아주는데 너는 왜 그래? 마지막 모욕은 2023년 발렌타인데이에 왔다. 부모님 집에 들렀더니 그들은 흥분해서 언니에게 2천만 원 수표를 보여주고 계셨다. 언니의 인플루언서 커리어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내 생일은 일주일 전 카드 한 장 없이 지나갔는데. 하지만 2023년 3월 15일 모든 게 바뀌었다. 그날 나는 검은 청바지를 입고 출근했다. 디자이너 청바지에 블레이저와 힐을 매치한 나름 세련된 차림이었다. 메리디안의 복장 규정은 모호했고 IT 부서 절반이 매일 청바지를 입었다. 그런데 HR 이사 박현정 씨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영원한 찌푸린 얼굴로. 지은 씨, 오늘 복장이 당신 직급에 맞지 않아요. 태블릿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다. 판단력이 부족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변명할 틈도 없이 직속 상사 이태준 씨가 들어왔다. 표정이 엄숙했다. 즉시 해고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성과는 괜찮았지만 메리디안 사람으로는 부족해요. 보안 요원에게 끌려 나왔다. 개인 물품은 며칠 후 아파트로 배송됐다. 퇴직금 없음,
설명은 부적절한 복장뿐. 그날 저녁, 실직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사촌 오빠이자 가족 변호사인 민준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사무실로 와. 할머니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알아야 할 게 있어. 사무실에 도착하니 가족이 이미 모여 있었고 나를 피했다. 민준 오빠가 불편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할머니가 지은이에게 2,500만 원을 유산으로 남기셨어. 길다가 멈췄다. 하지만 자금이 이미 재배정됐어.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엄마가 과장된 한숨을 쉬었다. 수연이 결혼식에 썼어. 너도 돈 줬잖아. 뭐가 달라? 그건 당신들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민준 오빠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아빠가 손을 저었다. 가족 일이야, 민준아. 지은이는 가족이 먼저라는 걸 알아. 그들의 얼굴을 봤다. 엄마의 도전적 시선, 아빠의 회피, 언니의 만족스러운 미소.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그건 할머니가 나한테 준 돈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한테 줄 의도가 없었어. 엄마가 차갑게 답했다. 어차피 제대로 쓰지도 않았을 텐데 그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달라진 사람이 됐다. 차 안에서 손이 떨렸고 아뷰리에 빗방울이 두드렸다. 결심했다.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겠다. 가족의 발판이 되지 않겠다. 가족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누구도 모르는. 2년 전 나는 코지 크래프트라는 작은 회사를 차렸다. 지속 가능한 홈데코를 만드는 사이드 비즈니스. 치료적 취미로 시작했지만 조용히 성장했다. 서울의 레스토랑 3곳과 무음 파트너십을 맺었다. 블루 오크 비스트로, 투스카니 가든스, 그린 바인. 더 중요하게 친환경 포장 디자인을 특허냈다. 여러 대형 유통사 눈길을 끌었고 로열티로 23억 원 가까운 둥지를 틀었다. 신중히 투자해 가족의 지위 집착을 피해 숨겼다. 독립적으로 성공하고 싶었고 그들이 공을 가로채거나 몫을 요구할까 봐 두려웠다. 그들의 눈에 내 성공은 그들의 영향력 연장일 뿐이었다. 그날 밤 아파트 창에 비가 세차게 내리치며 증거를 모았다. 잔인한 문자 스크린샷, 빌려준 돈 은행 내역, 언니의 가족 돈 횡령 이메일 체인. 민준 오빠가 몰래 준 할머니 유언장 원본, 내게 명확히 유산을 남긴 증거. 다음 날 아침, 가족 및 비즈니스법 전문 유명 로펌, 모리슨 앤 어소시에이츠에 연락했다. 캐서린 모리슨 변호사 본인이 증거를 보고 내 사건을 맡았다. 명백한 금융사기예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눈에 전문적 분노를 띠며 말했다. 유산 횡령만으로도 소송 가능해요. 어떤 결과를 원하세요? 신중히 생각했다. 정의요, 마침내 답했다. 그리고 그들이 날 더 이상 통제 못한다는 인정 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 경로로 조용히 진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재촉했다. 법적 사회적 결과를 모두 치르게 할 수 있어요. 선택하세요. 수년의 무시, 폄하를 떠올렸다. 언니의 다가오는 약혼 파티, 5월 20일 서울 해밀턴 플라자에서 열리는 호화로운 행사, 언니가 중심이 되고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와 비즈니스 인맥이 모여 그녀의 순간을 증폭시킬 터였다. 둘 다요, 나는 결정했다. 둘 다 원해요? 그 후 몇 주가 준비의 소용돌이었다. 캐서린과 함께 모든 금융 부정 행위를 문서화했다. 예상보다 심각했다. 언니와 부모님은 수년간 가족 자금을 체계적으로 전용했다. 조부모가 모든 손주에게 남긴 돈 포함. 동시에 코지 크래프트를 확장했다. 지속 가능 포장이 캐스케이드 테크놀로지스, 환경 발자국 개혁을 노리는 업계 리더의 관심을 끌었다. 잠재적 500억 원 독점 라이선스 딜의 타이밍이 완벽했다. 계약 협상은 언니 약혼 파티 전주에 마무리될 예정. 이 기간 뜻밖의 동맹이 나타났다. 메리디안 전 동료 박지현. 내 해고를 목격하고 링크드인으로 연락했다. 지은아, 알아야 할 게 있어? 청바지 때문 아니야.
이태준과 박현정이 경영진 지시로 움직였어. 내가 경쟁 마케팅 에이전시 차려 클라이언트 뺏을 거라고 누가 말했대. 누가 물었지만 이미 짐작했다. 준호 오빠가 우리 CEO와 골프 치던 주말에 내가 비즈니스 관계를 착취하는 버릇이 있다고 했대. 퍼즐이 맞춰졌다. 준호 오빠가 내 비즈니스 성공을 알게 됐고 금융 채널이나 지인 통해 나를 경쟁자로 제거하려 한 거다. 가족은 감정적으로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날 방해했다. 약혼 파티 전주, 캐스케이드 계약 마무리. 500억 원, 5년 계약 연장 가능. 서명을 서울 그랜드 뷰 호텔로 정했다. 해밀턴 플라자에서 불과 3블록 떨어진 곳 5월 20일 드라마틱한 봄 비바람이 서울을 적셨다. 캐스케이드 CEO 마가렛 윌슨과 서명했다. 그녀가 내 비즈니스 통찰에 감탄했다. 내 포장 혁신이 우리가 찾던 거예요. 악수하며 말했다. 생산적 파트너십 기대해요. 호텔을 나서며 계약서 가방을 쥐었다. 하늘이 열렸다. 비바람 속 서서 정화된 기분이었다. 비싼 정장에 물이 스며들었지만 청바지 한 벌 없이 상관없었다. 가족의 한계를 초월했다. 오후 7시 42분 정각, 해밀턴 플라자에 도착. 언니의 토스트 타이밍에 맞췄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릴 때 비바람에도 완벽한 헤어 메이크업, 화려한 빨간 드레스 차림. 볼륨이 조용해졌다. 언니가 문장 중간에 멈췄다. 샴페인 잔이 입술 중간에 멈췄다. 엄마 얼굴이 혼란해서 경보로 변했다. 준호 오빠가 넥타이를 고쳤다. 아빠는 그냥 시선을 피했다. 내 탓에 멈추지 마세요. 나는 조용한 방에 목소리를 올렸다. 가족 축하하러 왔어요. 언니가 재빨리 회복했다. 인플루언서 훈련 덕 지은아, 놀랐네. 모두들 막내 동생이 왔어요. 톤에 명백한 오만이 섞였다. 미소 지으며 메인 테이블로 다가갔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놓칠 수 없죠. 답했다. 특히 내 발표가 있으니까 누구도 막기 전에 민준 오빠에게 고개 끄덕였다. AV 컨트롤 근처에 자리한 그는 불을 어둡게 하고 대형 스크린을 내렸다. 이게 뭐야? 엄마가 속삭였다. 수연이 밤이야. 맞아요. 동의하며 첫 이미지 띄웠다. 할머니 유산을 언니 결혼 기금으로 이체한 은행 내역, 부모님 서명 포함. 웅성거림이 즉시 시작됐다. 나는 안정된 목소리로 계속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 김지은입니다. 예비 신부 동생, 이수진 김민호 딸, 그리고 가족의 개인 ATM인가 봐요. 더 많은 이미지, 문자 스크린샷, 이체 내역, 이메일 체인. 각 하나가 치명적, 날짜 스탬프와 검증 가능한 세부로 인증. 지은아, 당장 멈춰. 아빠가 반쯤 일어나 명령했다. 무시했다. 오늘 코지 크래프트로 500억 계약 맺었어요. 아무것도 안 될 거라던 내가 세운 회사, 가족이 내 경력을 방해한 와중에도 키운 회사. 마지막 슬라이드, 모리슨 로펌의 공식 중지 명령서, 언니 준호 오빠 부모님 앞으로. 청바지로 해고됐지만 내 목 되찾고 더 엄마 얼굴 창백하다가 분노로 붉어졌다. 말도 안 돼. 내가 창피를 당하는 거야. 연니가 떨며 일어났다. 가짜야. 거짓말. 준호 오빠, 뭐해? 준호 오빠가 전략가답게 대처하려 했다. 여러분, 이 불운한 가족 사태를 용서하세요. 제 처제가 개인 문제로 고생 중이에요. 민준 오빠가 법적 폴더 들고 앞으로 나섰다. 사실 가족 변호사로서 모든 문서가 진짜라고 확인해요. 지은이 유산 횡령만으로 사기예요. 속삭임이 커졌다.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인맥과 소셜미디어 스타들이 핸드폰 들었다. 드라마를 공유할 터 바빠가 다가왔다. 목소리 낮게. 자기야, 사적으로 화하자. 우리가 한 게 뭐든 풀 수 있어? 유산 훔친 것처럼. 아니면 준호 오빠가 거짓말로 날 해고시킨 것처럼 물었다. 아빠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무슨 소리? 메리디안 CEO와 골프 친 준호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빠가 준호 오빠를 봤다. 그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방구석에서 이모, 엄마 여동생으로 나보다 친절했던 분이 말했다. 항상 지은이가 더 나은 딸이라고 생각했어. 드디어 큰 소리로 말할 때가 됐네. 파티가 혼란으로 변했다. 언니가 화장실로 도망쳤고 들러리들이 따랐다. 준호 오빠와 아빠가 긴장된 대화. 엄마는 얼어붙어 사회적 지위가 눈앞에서 무너졌다. 나는 충분히 머물러 각 가족에게 공식법적 통지서를 나눴다. 사기 명예훼손 비즈니스 간섭으로 5억 원 소송 통지. 이게 내 약혼 선물이야. 마스카라 번진 언니에게 말했다. 결과의 교훈. 후폭풍은 신속하고 포괄적이었다. 며칠 만에 언니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명 이상 잃었다. 이야기가 퍼지며 완벽 가족 이미지가 산산조각. 잔인한 메시지 스크린샷이 바이럴. 스폰서들이 브랜드같이 우려로 파트너십 철회. 준호 오빠 직장 위치가 위태로워졌다. 내 경력 방해 소식이 상사에게 퍼지며 내부 조사 대기 행정 휴가. 부모님은 사회금융적 결과를 치렀다. 엄마 소중한 서울 사교계 지위가 하룻밤에 증발. 옛 친구들이 일정 충돌 핑계. 초대가 마르다. 아빠 클라이언트들이 윤리적 판단 우려로 계좌 이체 시작. 6월 10일 약혼 파티 3주 후 부모님 이혼 신청. 공공구력과 금융타격이 관계 취약성을 드러냈다. 아빠는 도심 아파트로 이사, 엄마는 가족 재정에 속았다며 적극 피해자 행세. 나는 부산으로 옮겨 코지 크래프트 본사를 세웠다. 캐스케이드 계약이 전국 확장 자본됐고 지속 가능 제품이 빠르게 시장 점유. 재능 있는 장인과 전문가 팀 고용, 이미지가 아닌 성실을 중시. 언니는 결국 타겟 매장에서 리테일, 인플루언서에서 겸손한 전환. 준호 오빠 경력은 완전 회복 안 됐다. 스캔들 속삭임이 따라다녔다. 부모님은 따로 화해 시도. 아빠가 긴 이메일로 실패 인정과 후회. 엄마가 관계 재구성 제안, 불운한 오해라며. 둘 다 같은 메시지로 답했다. 사과 받아요. 하지만 내 삶에 더 이상 당신들 없을 거예요. 법적 절차는 내게 유리한 합의로 끝났다. 금전 보상 넘어 더 귀한 걸 얻었다. 수십 년 억압한 독성 가족 역학에서 자유. 부산에서 비즈니스뿐 아니라 새 삶 쌓았다. 나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진짜 우정 찾음. 누군가와 비교 안 해. 그 가을 지속 가능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제임스 만났다. 환경 엔지니어, 친절한 눈과 보전 열정 진심. 연결은 자연스럽게 상호 존중과 공유 가치로 자랐다. 비 내리는 부산 저녁, 제임스와 아파트 저녁 먹으며 그가 물었다. 가족 그리워? 모든 일에도 신중히 생각했다. 내가 생각한 그들이 그리워 마침내 답했다. 내가 마땅히 가질 가족. 그는 판단 없이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중요한 걸 배웠어. 계속했다. 가족은 항상 혈연이 아니야. 때론 정말 나타나주는 사람들, 증명 안 해도 내 가치를 보는 사람들. 제임스가 테이블 건너 손잡았다. 내가 말할 가치가 있다면 김지은, 넌 그대로 특별해. 청바지든 뭐든 미소 지었다. 옛날의 마지막 조각이 떨어졌다. 가족 사랑 잃었지만 자유 찾았다. 그 자유에서 나 자신 찾았다. 더 이상 그들의 한계나 판단에 갇히지 않았다. 그냥 김지은, 성공적이고 회복력 강하고 마침내 진짜 자유로웠다.